야 그거 리플 가지고 뭐 사먹을 수 있어? 우리는 실생활이 그거라고 생각하지 뭐 써야지만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쵸.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용할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반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우리가 핸드폰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도 우리가 막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럼 그게 있어야지만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예. 그전에는 이제는 시스템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 거야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어요. 와, 혁신이다. 근데 완성을 못 시키니까 하락을 했고. 이번에도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완성할 겁니다 했는데 제일 큰 거래소가 파손나고 이제 루나라는 이제 스캠이 돼버린 거죠. 예. 너무 커져 버렸다 보니까 예. 또 폭락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제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코인이 새로운 시장을 주도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졌다. 어떤 거냐면 결제에 대한 시스템, 예.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예전에 미국 주식 살려면은 못 샀어요. 옛날에 그걸 못 썼어요. 살 수가 없었죠. 외환가격도 못 썼어요. 예, 외환가입법도 예. 있고 그런데 코인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시장이 열렸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괜찮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대가 열린 거예요. 달러를 보내지 않고 우리가 이더를 예를 들면 이더가 처음에 나왔을 때 ICO를 할 때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비트코인을 받아가지고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이더리움이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더리움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만약에 이제 솔라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솔라나는 뭐를 받아서 사업을 했냐면 이더를 받았나? 이더리움을 받아서 사업. 와우. 지금부터는 이더 라인 쓰잖아. 이더 메인으로 쓰. 솔라나 자체 메인에서 이제 와서 시켜서 시켜졌어요. 배포하고 있죠. 예. 이게 비트가 그렇잖아요. 돈을 주면 되는데 코인을 주면은 너희가 만든 거를 준다고? 이 사람들이 재밌는 거예요. 왜 줬더니 이 가격이 상승을 해요. 좋은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화해서 미국에 있는 놈도 이더에 투자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도 이더에 투자하고 뭐도 투자하고 중국 막 다 투자를 하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투자에 대한 시장. 그래서 요즘은 IPO를 하면 1조짜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1조 기업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100조 원이 만든 더본코리아. 예. 더본코리아가 IPO 상장했을 때 4천억이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4천억이에요. 근데 요즘은 해외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나가 상장을 하면은 시가총액이 기본 1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저가 어떠한 사람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나스닥을 가는 이유 그리고 왜 글로벌 진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뭐예요? 자산가치 상승이 뭐 BBQ라든지 이런 데서 괜히 뭐 필리핀에 점포 내고 하는 이유는 이 회사의 가치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냐 글로벌이냐에 따라서 가치 상승이 달라요. 근데 블록체인 자체는 아예 애초에 시작이 그냥 글로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비트가 이제 트럼프가 좀 비축 자산이라고 정의할 정도면 비축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ETF 승인받고 이더가 ETF 승인받았다는 거는 금융 자산으로서의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리플이
리플이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국가 간의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전해가 처음 나올 때 2014년도 우리는 스위프트를 통하지 않고도 국가 간의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거의 완성을 2023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죠. 스테이블 출시하면서 국가 간의 송금을 전해가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10년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이제는 더욱더 빨라지겠죠. 예전처럼 대폭락의 시대는 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또 폭락이 오겠지. 또 폭락이 오겠지. 근데 대폭락의 시대가 올 수 없는 게 이제는 기관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투자하는 거는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한 명이 팔기 시작하면 쭉 팔면 쭉 떨어지잖아요. 이제는 쭉 올라갔다가 쭉 팔아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관들이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가 금보다 나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 비트가 10억 언제 갈까요? 이 얘기를 해요. 비트가 10억 가겠죠. 근데 그게 우리 살아생전에 비트 10억을 말아보는 날은 한 10년 후? 20년 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거죠. 근데 코인은 이런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인을 설명하기 전에는 우리는 코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코인과 토큰으로 나눠져요. 근데 사람들이 다 코인? 다 토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메인넷을 보유했느냐? 보유를 하면은 이거고 보유를 하지 않았으면 토큰.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코인의 생태계는 사용해서 발생됩니다. 유저가 늘어날수록 코인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라는 거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 적용되냐면 메인넷을 보유한 것만 가능한 거예요. 유저가 늘어나면 트랜잭션이 발생하잖아요.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뭐 결제가 되거나 뭘 하더라도 메인넷을 보유한 사람들은 계속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토큰이 백날 유저가 늘어나고 사용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코인 메인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당장 없으니까 토큰으로 출시를 해서 ICO를 진행을 해요. 자금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인넷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뭘 하냐면 사람들이 토큰을 만들어서 ICO만 해. 그리고 메인넷을 만들려니까 아까워. 그래서 내가 그 돈만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게 99%가 이제 사람들이 만나는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인넷이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적어도 100억 단위는 들어가고 개발하는데 2년. 자, ICO를 자기가 했는데 2년 동안 기다려줄 투자자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초기에는 다 기다렸어요. 메인넷 완성됐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ICO에서 메인넷을 만들었으니까. 메인넷을 만들었으니까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야 2년 어떻게 기다려? 맞죠? 그럼 2년 동안 뭔가 ICO를 해놨으면 뭔가의 베네핏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즉 팔라딘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첫 번째 자체 자금으로 메인넷을 만들어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토큰으로 ICO 해가지고 메인넷을 만든 게 아니고 자체 자금 가지고 메인넷을 만들었고 메인넷의 완성 시기가 2022년도죠. 20년도 7월이에요. 저희는 이거를 대략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메인넷을 만들었어요. 완성시키고 나서 이제 메인넷이 나오고 나서 저희는 23년도 2월에
이제 디지파이넥스라는 거래소의 첫 디지파이넥스. 네. 예. 싱가포르에 있는 디지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 이제 PLB를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공개한 시점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23년도 8월에 MEXC라는 거래소에 공개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팔라디움은 메인넷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당신들은 이 운영체제를 가지고 무슨 서비스를 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애초에 금융에 집중했어요. 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에 집중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CBDC예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CBDC를 만들고 있고 중국도 CBDC 만들고 다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국가들은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융 후진국의 국가들, 후진국,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CBDC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CBDC의 가장 큰 장점은 CBDC를 정부가 발행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매길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는 외화 보유고가 상승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금융 포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저개발 국가로 가면 갈수록 저축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정부도 성장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성장하지 못해요. 저축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지만 정부도 성장하고 국민도 성장한다. 그 이 금융포용의 가장 큰 CBDC 장점은 내가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예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금을 할 수 있는 예금에 대한 개념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당장 여기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막 정부에다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게 훨씬 이득적이다라는 걸 판단했을 때 정부의 경제 성장과 국가의 경제 성장, 국민의 경제 성장이 빨라져요.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축 뭐 17% 이자 막 주고 했던 이유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 지금도 뭐 저축에 대한 개념, 뭐 주식에 투자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게 소규모 CBDC 국가 안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지역 화폐 개념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지표를 쓰지 말고 1달러 1달러 코인으로 써 디지털 화폐로 써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 그럼 팔라디움이 여기서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는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예. 그럼 이 서비스가 제공될 때마다 거래가 일어날 때 우리 PLB가 수수료로 발생합니다. 팔라디움 비즈니스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코인의 가격이 상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구조를 짰냐면 코인의 가격 상승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요, 공급.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비트나 이더리움은 채굴형 방식이기 때문에 수요가 상승하면은 공급은 한정적이니까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채굴형 방식이 아니고 지분증명 방식이고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 개념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거의 장점은 수박을 통해서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공급을 줄여서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써요. 저희는 총 10억 개의 PLB를 메인넷에 보유하고 있고 총 세일즈 되는 물량은 7%, 7천만 개만 세일즈가 됩니다. 유통되는 양이 그거예요. 저희가 총 10억 개에서 유통 물량이 남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각을 합니다. 어떤 걸로 발생되는 수수료를 가지고 계속 소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를 짜놨어요. 그러면 7천만 개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상승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7천만 개가 남았을 때는 하락했다가 이렇게 유지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게 7천만 개가 소각되면 1달러가 100달러가 아닌 10,000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와 연결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코인 투 코인이었어요. 코인을 가지고 코인에다 투자하면 수익을 받는, 이걸 우리는 디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깬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사기야 라고 나왔던 게 이제 권도영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은행은 적어도 뭐 준법 감시 시스템부터 막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디파이 만드는 애들이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금융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로 해저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수입니다. 이야기하는 순간 끝인 거잖아요. 근데 금융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CD파이 금융회사가 체계를 가지고 블록체인 금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ETF인 거죠.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ETF인 거예요.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본에 있는 SBI 파트너, SBI 홀딩스죠? 금융사가 이 서비스를 개발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디파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붙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금융회사들이 점점 블록체인 금융에 참여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매력적이니까. 미국의 트럼프 일가가 가장 열광하는 게 디파이예요. 블록체인이 이렇게 금융 서비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팔라딘은 지금 현재 이런 걸 만들어가고 있고, 저희는 이제 P2P 서비스라고 해서 개인 간 거래 시스템, 테더를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만들어가고 있고, 모든 서비스에는 전부 다 PLB 코인이 수수료로 사용되는 거고, 이 수수료는 계속적으로 소각이 됩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년도 1월이면 일본 거래소 비트포인트에 상장이 확정되어 있는 거고, 일본 거래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낸스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일본 거래소예요. 그 이유는 금융청 허가를 받기 때문에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지만 자국 국민들이 거래할 수 있는, 이건 일본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도 그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가상자산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걸 시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일본 거래소에 상장을 해놓으면 어차피 정부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저희의 두 번째 성장은 저희는 일본 거래소 상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꾸준하게 해왔어요. 오랫동안 해왔고, 교수님이 저랑 한 2년 동안 지금 메인에 완성시켜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런칭하고 있지만,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것들이 많았어요. 오픈 비즈니스를 하면 정상적인 회사들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요. 그렇죠. 다들 뭐라고 하면 무슨 사업하세요? 코인 사업하는데요? 사기꾼이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왔던 서비스가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코인 가지고 뭘 사먹어야지 오르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서비스 시스템이 동작이
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는 거지. 거기서 나왔던 게 쓰여지는 거지. 저는 코인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람들이 이게 쓰고 있는 게 내가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걸 모를 때 가장 큰 가치가 부여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인. 대단하십니다.